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후 당신의 감정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감정의 행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경험한 후 마치 증발해버린 듯한 나의 감정들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나 깨달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용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더 많은 이들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한 가지 익숙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있는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고 부릅니다. 당신은 마주 앉습니다. 하지만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향한 일방적인 비난의 폭풍입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해, 당신의 친구들에 대해, 혹은 당신이 했던 어떤 사소한 행동에 대해 불평을 쏟아냅니다. 당신이 뱉었던 한마디 말을 붙잡고 소리를 지르며 끝도 없이 당신을 몰아세웁니다. 때로는 지독히 비열하고 잔인한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당신은 날 위해 있어준 적이 없어. 항상 일 때문에 바쁘고 애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바쁘지. 나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잖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듣는 척도 안 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는데 당신은 고마운 줄도 모르고 우리 돈이나 펑펑 쓰고 더 많은 것만 요구하잖아. 그들이 쏟아내는 이 모든 말들, 그 어느 것 하나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일 가능성이 높죠. 이런 불평을 늘어놓는 그들이야말로 가정 내에서 어떤 책임이나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참, 당신 이번 휴가 때 당신 친구들도 같이 만나자고 했지?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 당신은 그저 듣고만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은 너무나 아프고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당신은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맞서는 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배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침묵을 지킵니다. 하지만 억울하고 아픈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길고 긴 비난을 잠자코 듣고 있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귀신같이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어이구, 이제 우는 거야. 내가 지금 당신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또 이걸 당신 문제로 만드는군. 정말 이기적이네. 참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애초에 그들이 당신을 비난하며 시작된 이야기인데도 말입니다. 그들의 진짜 속내는 이것입니다. 이건 오로지 나만의 분노 표출 시간이야. 감히 내가 여기에 어떤 감정이나 반응을 보여서 내 무대를 망칠 순 없어.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 당신에게 소리치고 비난을 퍼붓는 상황에서 당신이 감정을 느끼는 것, 그 자체가 이기적인 행동으로 매도당하는 경험 말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재채기처럼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억지로 멈출 수 없습니다. 감정은 우리 인간의 본질이며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기분 좋게 할 수도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죠. 감정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도록 준비시키기도 하고 편안하게 이완하도록 이끌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감정 표현에 대해 왜곡된 메시지를 받으며 자랍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죠. 남자아이는 울면 안 된다.
분노 외의 감정은 나약한 것이다 라고 배우곤 합니다. 감정 표현에는 보이지 않는 가드레일이 쳐져 있습니다. 너무 과한 감정은 안 되고 상황에 맞지 않는 감정도 안 됩니다. 특히 분노라는 감정은 종종 억압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슬픔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감정으로 취급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에 솔직하고 진실할수록 우리는 더 건강해집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인간이 되는 과정에서 감정 조절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거대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조절하고 감정 앞에서 솔직해지는 것에 매우 서툽니다. 그 결과 그들과 관계를 맺는 사람 역시 감정과의 관계에서 점점 더 혼란스럽고 문제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감정은 한 사람의 얼굴에 이야기를 새겨 넣습니다. 우리는 굳이 말을 듣지 않아도 누군가의 얼굴에 서서히 번지는 찡그림이나 미소를 보고 슬플 때 반짝이는 눈물을 보며 수백 가지의 미묘한 감정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더 흥미롭고 더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공감 능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심각하게 부족하지만 놀랍게도 타인의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은 매우 뛰어납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조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읽어낸 감정을 종종 오해하거나 병적인 것으로 치부하거나 혹은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상대방 얼굴에 나타나는 미세한 변화를 분명히 감지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기분과 얼굴 표정, 감정을 읽어내는데 엄청난 시간을 쏟아붓게 됩니다. 오늘 하루가 괜찮을지, 그들이 화가 나 있지는 않은지, 저녁 시간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지 끊임없이 그들을 살피고 예측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눈치의 개념을 아득히 뛰어넘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모한 나머지 정작 당신 자신의 감정은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당신이 그들을 연구하며 다가올 하루를 대비하는 동안 그들 역시 당신의 감정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두 사람이 서로의 감정에 건강하게 조율되어 있다면 그것은 관계의 핵심이 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런 건강한 조율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첩보 개임과 같습니다. 그들은 편집증적인 방식으로 당신을 훑어보며 자신이 허용하지 않는 감정을 당신이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지 감시합니다. 이는 우리를 나르시시스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핵심적인 감정 문제로 이끕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당신이 눈에 보이는 감정적 반응을 보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것이고 그 상처가 당신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을 겁니다. 혹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을 분노하게 만드는 말을 듣고 얼굴의 분노가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당신의 얼굴에 등록되는 감정은 깊은 슬픔이나 상처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끔찍하게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눈물이나 상처로 반응하게 만든 그들의 비판적이고 상처 주는 말들, 그 모든 공격의 순간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보일 법한 당신의 반응을 보고 그들은 당신을 비난합니다. 당신은 그 반응을 통제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눈물을 삼키고 눈물이 다시 눈 안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고개를 뒤로 젖혀보기도 합니다. 알레르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보기도 하죠. 상처받은 마음 위로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반응을 통제하려 하면 할수록 감정은 더욱더 격렬하게 솟아오른다는 것을요.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마구 때리고 짓밟으면서도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당신이 맞서 소리 지르는 것은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소리를 지르는 싸움으로 번지고 결국 그들은 당신도 똑같이 불안정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명분을 얻게 되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공격받고 비난받고 거짓말에 상처받아 눈물을 흘리거나 슬퍼하는 정상적인 반응을 보일 때 당신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또 모든 걸 당신 문제로 만드는군. 이 경험을 통해 당신은 무언가를 배우고 그것은 당신 안에 깊이 새겨집니다. 감정을 갖는 것, 어떤 것에 대해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기적인 짓이다. 그래서 당신은 누군가 당신을 감정적으로 학대할 때 그저 꿋꿋이 앉아서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한다고 배우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소리치고 비난하는 그 순간 그들에게 당신은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대상일 뿐입니다. 따라서 감정과 같은 인간적인 것이 당신에게서 나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깁니다. 둘째, 당신의 슬픔이나 눈물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신의 눈물은 그들이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추는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를 매우 친절하고 공정하며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그들의 그런 완벽한 자아상의 균열을 내고 그들이 비합리적이고 끔찍한 사람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당신을 더 거세게 공격합니다. 셋째, 그들은 자신의 분노와 짜증을 남김없이 모두 쏟아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마치 심하게 토하고 난 뒤에 느끼는 개운함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분노하고 소리치고 조종하고 가스라이팅을 한 뒤에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고 망가져 있는 동안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들은 태연하게 말할 겁니다. 그렇게 유난을 떨어? 다 끝난 일이잖아. 난 이제 안 그래.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울거나 속상해했을 때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린다고 비난받은 직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기에는 명쾌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 관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기대와 급진적인 수용만이 당신을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충격을 덜 받게 하고 덜 놀라게 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당신은 감정을 느끼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당연히 상처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여러 진실이 공존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행동할 때 상처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나르시시즘이라는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합니다. 당신의 눈물과 같은 정상적인 반응이 이기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때 건강한 관계의 기반은 무너져 내립니다. 건강한 관계란 감정적인 대화가 쉽지 않을 때라도
양쪽 모두의 감정이 표현되고 존중받는 관계입니다. 어느 한쪽도 침묵을 강요당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당신이 감정을 보인다면 수치심을 당하고 굴욕을 겪고 묵살당하고 이기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긴 터널을 걷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당신의 감정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슬픔, 당신의 분노, 당신의 눈물은 당신이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